안녕하세요, 카렌입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비 오는 일요일이었고요. 제법 많이 내리더라고요. 되게 쌀쌀하고 조금 방심했더니 저는 또 또 이 약을 부르는 그님이 오셔서 좀 전에 이제 저녁을 먹고 또 이렇게 약의 힘을 빌어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달 카드를 할 거예요. 18번 달 카드를 살펴볼게요. 불안함이랑 키워드가 좀 강력하게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18번은 1-8 해서 9라는 완성수, 종결. 1에서 10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 가장 큰 수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뜻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로 보면은 변덕이 있어요. 미래측으로 알 수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너무 미리 걱정할 때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28번이. 그리고 두려움, 희생, 예기치 못한 적의 출현. 그래서 이게 때로는 불륜카드로 읽혀지기도 하거든요. 그 불륜카드인데 좀 너무 속상한 이야기지만 멀리가 아니에요. 가까이서 지내던 사람 중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아니면 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성과 관련이 있어서 조금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뭔가 자기한테 가족 같은, 엄마 같은, 뭐 아빠 같은 그런 공허함을 달래주는 사람한테 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적의 출현은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가까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떤 변덕으로 인해서 내가 되게 친했던 친구나 동료가 어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상황으로 갑자기 나를 이렇게 조금 배제한다거나 배척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나는 모르거든요. 이유를.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알려줄 때 나오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문설, 은밀한 데이트, 그래서 연예인들이라든가 공적 관계, 그리고 회사에서 CC, 그렇죠. 컴패스 컵. 근데 CC보다는요, CC 카드는 이게 아니고요. 이거보다 어쨌건 몰래 하는 거 직장 내. 예, 직장 내에서 좀 아무래도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게 되면 되게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많이 나와요. 만나기만 하면 자꾸 모텔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를 그냥 모텔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둘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있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꼭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물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원리가 있어요. 서로 이제 일단 바람을 핀다,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게 우리가 안정감을 갖고 싶을 때 우리 세로토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그 안정감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뭔가 안정감을 얻고 싶은데 그거를 표현할 수 없고 그럴 때 보통 아무래도 그거를 주는 사람한테 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조금 다른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 있죠.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고 섣불리 공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거 너무 좋지만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각자 고민하는 연습과 습관을 좀 웬만하면 드리고 감성적으로 기댄다거나 감성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내가 나한테 예술 활동을 한다던가 취미 활동 이런 것들에서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괜히 이제 누구한텐가 잠깐 의타심이라 그러죠. 기대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끼부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영감이 발달되신 분들은요, 또 그걸 또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달래주죠. 거기서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슬픔은 좀 매정해, 좀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겪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좀 가끔 좀 연애 경험이 없다거나 그런 쪽으로 되게 눈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만 좋고. 그리고 또 이거 있죠. 그런 공감 능력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막 발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장점을 발휘를 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상대는 기대를 하게 되죠. 이런 일련에 관련된 게 18번 달카드하고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18번의 어떤 에너지로 만나게 되는 인연들은요, 행복해지면은 오히려 행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또다시 불행의 씨앗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여쨌거나 조금 연인이라든가 뭐 어떤 관계성에서 이게 나온다 했을 때는요, 저는 그래요. 그냥 전생의 업을 서로 씻으려고 만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바란다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나오면요,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 돌보는 거 연습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 달 카드가 나왔을 때 보통 기도하세요, 뭐 종교 생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누가 날 알아주지 않을까? 알아주죠. 근데 서로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졌을 땐 내가 아니잖아요. 성격 다 죽잖아요. 아프고 외로울 때 어때요? 다 약해지죠? 약해졌을 때 만났으니까 그게 좋아지면 어때요? 발톱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비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또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18번들은 자기의 그 성격수라든가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있다, 비정상이다, 그러긴 좀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그런 기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웬만하면 자격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자격을 갖추고 그런 업에서 종사를 하면 그런 오해 같은 연결성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덜 하겠죠. 예, 그렇게 우리 그래서 뭐 상담할 때 막 그러니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라든가 뭐 하여튼가 막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설명하고 싶어서 되게 많이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혼자서. 제가 이제 여사제의 기운이 되게 강하고 은둔자, 여사제 이런 쪽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정신세계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감정에 관련돼서는 정말 너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철없을 때, 뭣도 모를 때는 주책맞게 오지랖으로 그랬던 약간 흑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가 얼만큼 헛된 희망,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섣불리 공감해서 상대에게 헛된 희망과 헛된 바램을 심어주는 거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예, 그 정확한 의미는 진짜 되게 늦게 알았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말이 오늘은 좀 길어졌네요. 자, 근데 달카드가 좀 어렵다거나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카드예요. 물론 카드 다 그래요. 사실 달이다 별이다 뭐다 해서 그냥 들을 때는 이렇게 편한데요. 생각보다
그 의미를 음미하면은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어떤 의미들을, 왜냐면 그게 그거고 막 처음에는 다른 것 같은데요, 카드 의미를 쫙 펼치다 보면 그게 그건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차이점들을 좀 알아야지 상담을 할 때 좀 더 다채로운, 그리고 좀 더 섬세한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팁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강박관념, 그쵸, 두려우니까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표출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걱정을 하는 사람과 되게 그 강박관념으로 해서 막 조바심을 낸다 그러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활성화 체질과 비활성 체질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속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 왜? 나도 모르겠거든요. 고민한다.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달카드는요, 사실 현재가 아니라 과거 내지는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살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의 고민이 없어요. 진짜 없을까요? 아니죠. 현재의 고민을 계속 놓친다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나 이런 거에서도요, 과거의 사람,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을 회상하면서 미련을 떨고, 지금 만나고 있으면서 얘는 이럴 거야 하면서 괜한 예측을 해서 불행감, 불안함을 조성을 해서 헤어지고, 그러면 또 그 반복되는 거야. 그렇게 헤어졌으니까 어때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다 고민을 해갖고 이랬을까? 막 이렇게 저 지금 막 수업 모드로 막 들어갔어. 18번 달카드가 사실 이해하려면 좀 요거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좀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18번 달카드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스팀펑크 덱의 달카드예요. 여기 보면 비교해 볼게요. 유니버셜에서는 보면 약간 다른 점을 볼 수 있죠. 신기해요. 제가 볼 때는 이 달카드에서는 이제 보면 개와 늑대가 앞쪽에 있고요, 가재가 뒤에서 눈치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 스팀펑크 카드에서는요, 양쪽에서 달을 조명으로 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 둘은 요걸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냥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하고 개를 그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견원지간에 이제 해놓은 건가? 그래서 이 시선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 먼 곳에서 약간 동이 트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요거를 조금 더 강조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달빛을 비춘다거나 주고받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양쪽에서 비추고 태양빛이 또 이렇게 반사되는 약간 그런 구조로 그런 게 좀 독특하네요. 예. 요거 의미 설명까지 하면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오늘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사실 좀 전에도 제가 찍다가 또 늘어진다 해갖고요, 다시 찍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재밌어요. 비전 오브 라이프 덱의 그 달카드인데요. 개구리 왕자인가 봐요. 공주가 좀 심술꾸러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왈가닥 같기도 하고요. 이 개구리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구리가 들키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숨죽여 있는 그림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보였는데요. 좀 다른 면으로 저 혼자 그냥 상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거잖아요. 개구리하고 사람하고 사랑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우린 안 돼요 이러면서 자기 입을 틀어막고, 입틀막이라고 그러죠. 입을 틀어막고 제발 날 찾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양면으로 저는 이제 봤어요. 근데 그죠,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성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은요,
진짜 당사자가 느끼는 그거를 누구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아깝다, 막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더 괜찮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을 좋아하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 개인의 감정은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당사자도 모르는데, 그죠? 그 다음에 저 상담할 때 말투 막 튀어나오는데 이해해주세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분위기 잡은 제가 좀 생각보다 로맨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쁘게 분위기 잡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대신에 이거는 있어요. 제가 이제 손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그러면은 시각적인 부분은 제가 웬만하면 좀 예쁘게 보일 수 있게 라든가 뭐 노력은 해보려고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프릴 있는 옷도 입어봤어요.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래도 어쨌거나, 자, 문카드 하우스 오브 와이브즈에 있는 되게 문카드예요. 여인이 잠들어 있고요. 여기 바세린 로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어떤 잔잔한 우리 왜 밤에 잠들 때 라벤더라든가 여기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는 여자를 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해갖고 불안감에 잠 못 드는 그녀를 달이 되게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있죠. 흐뭇하게 웃으면서 그래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이렇게 줘서 잘 수 있게끔 보살펴주는 되게 훈훈한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아까 세로토닌 얘기가 나와서 오늘은 그러면은 달 카드하고 연관해서 이 옥시토신의 힘이라는 저 책을 한번 볼까요? 이거 보기 전에 적어봐야 된다. 그쵸? 얘를 18번 전생 카드예요. 이거 오쇼제 전생 카드. 정말 복잡하죠. 이거 카드 보면요, 정말 18번의 그 아주 복잡 미묘한 심리가 좀 되게 잘 표현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생 카드를 읽어보면요, 하나의 꿈이 오고 다른 꿈이 뒤따라온다. 그리고 여전히 또 다른 꿈이 따라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와 미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겠어요. 순례자들은 한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순간으로 들어간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그 순간들은 계속 사라져가지만 순례자는 계속 가야 나아간다. 나는 환생이 진실인지 아닌지 묻지 말 것을 제안한다. 나에게 있어 이것은 진실이고 당신에게는 아직 아니다. 긍정이나 부정의 어떤 견해도 갖지 말라. 그저 가설이 열린 채 탐구하라. 만약 자신의 전생들로 갈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아주 길고 긴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식견을 가져온다. 만약 전생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의 생도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생은 그저 중간에 있다. 물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쉽다. 기억은 거기 있고 기록도 거기 있다. 단지 이것이 담겨있는 기록의 방으로 가는 길을 잊었을 뿐이다. 이것을 하나의 가설로 가져라. 나에게 모든 것은 가설이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오직 탐험하고 질문할 준비가 될 만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당신을 가르칠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당신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에 의해 발견되지 않는 어떤 진실도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오직 당신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진실이 된다. 맞아요.
네. 깊이 공감합니다. 막 감탄했어.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그 기억 저장고가 나오거든요. 예. 기억, 우리 저기 비디오 테이프처럼 그 순간순간에 그 저장고. 그래서 무엇이 과거이고 무엇이, 미래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일단, 그거죠. 우리 기억의 왜곡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요,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해서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 일들이 계속 재탄성되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여동생하고 근래 여동생이 제 옆에 사무실을 내면서 좀 더 가깝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기 때부터 자란 거죠. 자매니까. 중간에 제가 이제 한 아이들 키우고 되게 바쁘게 한 20년을 살았죠. 성인이 돼서 20년을 못 본 거예요. 못 봤다기보단 그 정도 된 거죠. 각자의 생활에서 더 열심히 살 자매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요즘에 다시 교류를 더 밀접하게 교류를 하면서 하던 얘기 중에, 동생을 통해서 저도 모르는 제 과거를 보게 됐고요. 또 그것이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이해를 했던 거, 이런 되게 복잡한 갈래 것들이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게 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기억하는 게 다가 아니고, 정말, 그래서 그냥 가끔 한번 추억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 동생 맨날 그랬거든요. 언니는 옛날에 맨날 자기 보고 시끄럽다고 그랬대요. 말하지 말라고. 근데 제 동생이 좀 이렇게 쏘는 말투예요. 이제 제가 피곤해요. 저한테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시끄럽다고 아마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그때 왜 그랬냐면 되게 예민했어. 그래서 그 동생이 그 말을 듣고 제 스스로의 과거 속에 나로 들어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동생이 시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저는 고뇌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지? 막 이렇게 혼자서 이상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면 나를 정신병자로 생각할지도 몰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제 속에 있는 걸 많이 감춘다거나, 그리고 그런 사색에 좀 혼자 이렇게 이렇게 막 빠져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꾸 깨는 동생이 미운 거죠. 하여튼 그것도 일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일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처럼 그냥 과거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을요, 다시 이렇게 막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고 체크하지 못했다거나 알았지만 제대로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현재가 중요하다. 18번 과거 카드는 한 번씩은 좀 로망이나 감상에 젖을 때 좀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적이라든가 철학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되게 길한 카드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꼭 그런 취미라든가 이런 걸 가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명상에서 그날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이런 공부도 상당히 좋죠. 근데 보통은 자꾸 이 공부를 해서 목적을 가지고 뭘 해야겠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려고 할수록 멀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본인의 잠재 능력을 키우는데, 잠재성을 깨우는데 하시다 보면 그냥 내가 그 재능이 빛을 발할 때 자연스럽게 뭔가 이루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옥시토신의 힘.
프렌드십에 대해서 나왔어요. 인간관계의 기본인 근원적 신뢰감은 어릴 적 엄마와의 깊은 애착관계에서 비롯된다. 모성하고 관련 있는데 이거 모성하고 관련된 카드예요. 예, 그래서 이 애착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요, 애정관계에서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게 없으면, 이 애착관계가 없으면 세상 모든 걸 불신하게 되면 어떤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없다. 피해망상증으로 모든 걸 의심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핏대를 올려 싸움질하게 되면 걸핏하면 고소, 고발한다. 이런 사람들과 이웃이 되면 피곤해 견딜 수가 없다. 자칫 엉뚱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 치사한 의처증, 의부증도 불신에서 비롯된다. 이거 의처증, 의부증 카드 되기도 해요. 다시 강조하지만 좋은 인간관계의 토양이 되는 신뢰감은 어릴 적 애정이 넘치는 모자 간의 끈끈한 끈, 유대에서 비롯된다. 옥시토신이 빚어내는 애착이 신뢰감의 기본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저는 제가 신뢰감이 무너지면요, 이렇게 완전히 좀 심각하게 이 달의 상태로 확 빠져버려요. 예, 제가 이제 은둔자 성격이라서 정말 고약한 그 똥꼬집이라든가, 예, 그런 식으로 확 들어가 버려서 뭐랄까, 저도 제가 무섭다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오늘 이걸 읽어봤고요. 이제는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예, 아이고 시끄러워라. 시끄러워라. 제가 이런 자극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성격도 사실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몰랐는데 제가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제가 이제 사회활동을 막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저 내면에 숨어있는 되게 다혈질적인 면을 많이 발견했어요. 특히 이게 상담도 똑같아요. 저 한 번씩 좀 그런 거 올라올 때 있거든요. 뭐 자랑은 아닌데, 예, 어쨌거나 저는 18번이라는 숫자하고 관련보다는 여사제라서, 여사제가 달을 이렇게 주관하잖아요.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그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연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찍고 하면서 요거 좀 칠해놨었거든요. 오늘은 나머지를 좀 칠해볼 거예요. 이거 칠하면서 설명했었는데, 전 달빛이 정말 웬만한 태양보다 더 강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실감을 했었는데요. 그 제주도 갈 때 우연히 밤비행기, 막비행기, 밤비행기를 타고 갔던 때였어요. 그냥 다 왔나 하고 바깥에 보려는 순간에 달이 정말 바로 옆에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달이 그렇게 크고 강렬하다라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거 정말 잊지 못해요. 그리고 그 강렬하다라는 게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요, 은은하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이 있더라고요. 전 그 달의 신비로움을 그때 정말 처음 제대로 느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번씩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리워서 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한번 가는 그런 이제 계획을 자꾸 세우게 되더라고요. 에휴,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이라죠. 매출이 좀 말이 이상하네요. 수익도 많이 줄었고 예, 많이 줄었어요. 예, 근데 사회적 거리 두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담보다는 대면 상담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온라인 상담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대면 상담을 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저 같은 타격이 있죠. 괜찮아요. 먹고 살 건 주실 거니까. 그냥 그렇게, 예,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먹고 살 건 주신다. 내가 이 일을 성심성의껏 열심히
진심으로 하면 분명히 그냥 먹고 살 거는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번엔 좀 흔들렸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혼자서 예, 그래서 많이 초조했었어요 사실. 예,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공이 쌓이는 거겠죠. 그런 불확실성. 그것도 이제 이 달카드 관련 있는 거예요. 어떤 불확실한 것들. 불확실하죠. 이게 언제 끝날 줄 알고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예측 불허. 예측할 수가 없다. 이 달카드하고 잘 어울리는 지금 시점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요즘엔 많이 소강됐죠. 여튼 그래서 그때 사실 되게 뭐랄까 제가 정말 달의 위력을 느꼈어요. 달의 위력 정말 그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대단했어요. 나중에 한번 보러 또 가야지. 제가 혼자서 한 번씩 생각하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타로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가 저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한번 동행해서 여행 가서 상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치유 여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치유 여행으로 해서 한번 좀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얼마나 저게 하니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제가 자부하는 건 제가 상담을 좀 하면서 되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저 말고도 다른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이제 다들 들으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살려서 조금 더 재밌는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죠. 좀 더 색다른 장소에서 유익한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안착이 되면 좀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까도 나왔었는데 조부모 그러니까 미혼모가 나서 할아버지한테 맡겼대요. 맡긴 게 아니라 시설에 보낸다라는 건 이제 할아버지가 끌어안은 거죠. 외손자를. 좀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부모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조부모 이렇게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아이들은 일단 부모의 정상적인 보살핌을 못 받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요 잘못되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어떤 자신의 그 좋지 않은 어떤 조건들 그걸로써 오히려 또 겸손하게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한다거나 그걸 극복하면서 또 훌륭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힐링 치료 여행 같은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무슨 힘이 되겠냐마는 큰 능력은 없어도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욕심도 많고 그리고 책임감도 없고 저 지금 제 자신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전 그냥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안 한다 주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선을 좀 잡아봤을 때 그런 식으로 여행 패키지 만들어서 기관하고 손잡고 그런 친구들에게 필요할 때 약간 멘토멘티가 돼줄 수 있는 정도 커넥션은 좀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만남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준다던가 해주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거죠. 그래도 저도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예, 그래서 돈을 후원을 해주는 건 당연히 좋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그보다는 더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그들이 좀 더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내가 뭐 먹고 살만해야지 누굴 돕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사실 저희 부모님 한테도 그닥 잘하지도 못하는 딸이라서 뭐 좀 오지랖이 얕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과 이상하게 어떤 친구나 어떤 분은 내가 주고 싶어도 기회가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분명히. 그것처럼 주고받는다라는 게 꼭 A한테 비해서 B로 주고받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또 타이밍이라든가 서로 인연법이 안 맞으면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 좀 내가 뭐 잘 챙기지도 않는데 뭐 엄마 아빠는 잘해야지 뭐 이게 그거보다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엄마 아빠는 잘 계세요. 잘 계시고 제 재능을 엄마 아빠한테 안 써도 저희 이제 또 언니나 동생들이 잘 보필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 아빠 참 이해해주세요. 이 나이 들어서 자꾸 엄마 아빠 하는 거를 예, 근데 어쨌거나 언제나 사랑합니다. 은혜 잊지 않고 사랑하고 신경 쓰고 있고 가슴으로 깊이 신경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 저의 운명이 부모님보다는 조금 더 대의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냥 그거에 하여튼 이게 이제 좀 인식이 잘못되면요 또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아질까봐 제가 좀 말을 조심하게 돼요. 그런 게 어딨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걸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예. 저도 제 부모님한테 뭐 잘하고 싶죠. 근데 끝이 없죠. 부모님한테 잘한다라는 게 끝이 있겠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어떻게 갚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차라리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선교 활동도 뭐 하시고 되게 베풀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이제 좀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저는 뭘 하셨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뭐 연설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업하셔서 따로 살고 막 그래서 잘 몰라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가족 이제 그래도 다행히 굶지 않고 잘 먹고 살 만큼 어려울 때가 되게 있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엄청 고생하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거동도 많이 불편하시고 예, 감사하게도 큰 병은 없으셔서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저희가 뭐 굳이 막
그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막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시는데 이제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끔 각자 알아서 잘 살고 말썽만 안 피우면 된다. 저는 딱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께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둘째 딸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차라리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우리 어머니는 안 원하실 텐데 더 살갑게 해주길 원하실 텐데, 근데 그게 참 그래요. 아까 애착 형성, 그 엄마 애착 형성 이런 거 아까 나왔었죠? 옥시토신 책에서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조금 저희 기르실 때 일하시느냐고 저희가 주부모님한테서 자랐어요. 사업하시고 저희는 이제 딱 돌 지나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애착 불안증이 있나 봐요. 왜냐면 언니나 동생은 잘 떨어졌는데 저만 떨어뜨리는데 엄청 힘들었대요. 그래갖고 한 달 더 있었대나 엄마하고. 이제 보통 이제 언니나 저기 동생 떨어졌을 때하고 보다 제가 조금 더 오래 있었대요. 어쩔 수 없었대요. 너무 힘들어해서. 그 정도로 제가 좀 애착에 대한 그 애정결핍에 대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이제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그게 사실 은근히 상처가 돼갖고요. 사실 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멀어요. 멀어요, 확실히. 근데 그게 되게 저 스스로는 괴로운 마음이 있는데, 그걸 자꾸 괴로워하기보다는요, 그냥 인정하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때 애착관계를 형성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이제 독한 거죠. 원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차라리 그래, 부끄럽지 않은 모습만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신 건데 뭐 원망해봤자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래,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건 그랬었다 라고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제 마음도 다스려야 되잖아요. 저는 어린 저로서는 그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는 그냥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불효자라든가 좀 무심하다라든가 섭섭하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냥 어릴 때 그 닫혀버린 마음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못 열더라고요. 전 그거 많이 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엄마 아빠를 막 싫어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묘한 감정이 있어요. 네, 그걸 갖다가 자꾸 죄의식으로 갖고 있는 건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부모님한테 제가 서로 좋은 방법론을 찾은 거죠, 저 혼자. 네, 나중에 저희 엄마 아빠한테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좀 쑥스럽습니다. 언제 때가 아마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그것들 그거 성향 차이도 있는 거겠죠. 탑 여기 2개의 관문이 있죠.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달카드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어쨌거나 약간 생각이 남다르다거나, 우리 밤이 되면 어때요? 감상적이지고 저 생각하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다 보면은 쓸데없는 생각, 걱정 이렇게 그거 이제 발현이 돼서
막 감기성도 흐트러지고 황폐화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우울증이 오고 그거 불면증이 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냥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색칠 공부하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9번은 완성수라고 그랬어요. 물론 18번이고 18번은 근데 구의 성향도 있다라든가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술성, 완벽주의, 예술성이 내가 잘해서 예술성이 아니라 그만큼 안목이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그 수준, 퀄리티? 이런 걸 원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는 눈은 있다 그러죠. 뭐가 좋은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전 아예 미술을 안 했던 거예요. 나도 그렇게 정말 잘 그리고 싶고요. 완성도 있게 하고 싶은데요. 나는 못하는 걸 미리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저가 되게 소질이 없거든요. 그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까 어때? 안 해버리는 거죠. 예,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잘해서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밤마다 헤매이는 별을 헤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정신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처럼 뭐 그라데이션을 좀 넣고 싶으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적어도 이게 72색 같은데 이 정도는 가져야지 그라데이션을 그나마 만족치는 못하더라도 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신 분들은 단순하게 칠해보세요. 나름 본인만의 타로카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칠하시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 형식은 일단 기본 최대한 색깔은 좀 비슷하게 칠하려고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것도 다 색깔을 칠하다 보면은 그 카드를 디테일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제 지금도 칠하다 보니까 저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초록색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남색이 하늘색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 저는 그냥 무조건 여기까지 초록색 연장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보는 눈이랑, 그리고 욕심을 좀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욕심을. 예, 잘하고 싶지만 잘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속은 쓰려도 뭐 그런 것 정도. 예,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유 됐어, 이 정도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주면 편해요. 좀 그런 과정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재는 언제 칠하나? 제가 정갈자리인데 가재를 이렇게 안 칠하게 되네. 오늘은 딱 요 정도까지 칠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제가 한번 칠해봤는데요. 달카드는 정말 신비스럽고 오묘한 카드인데요. 그 내면에 깊이 숨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 그런 재미를 저와 함께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은근한 강요를 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는 조언을 뽑아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몇 분이 됐는지 모르겠네. 지금 49분 정도 시간 됐어요. 굳이 1시간까지 저는 한 3-4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길게 해봤자 보시는 분들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주책맞게 자꾸 막 말이 많아질 때가 있어. 오늘도 그래서 막 자르려고 되게 아니야 그만해, 여기서 그만 막 예, 저 이대로 있잖아요. 가만 냅두면요 아침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되겠죠? 자, 오늘 나에게 주는
조언을 뽑아보겠습니다. 아이고.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라. 자신에게 정직하게 시작하라. 자아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당신 모두에게서 진실을 숨긴다. 알다시피 이것이 생을 매우 복잡하고 지치게 만든다. 아까 오늘 달 카드랑 연관성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미 찾았어요. 맞아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고 고독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진실을 숨긴다기보다는 그 복잡한 걸 어떻게 말할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괜히 이 여자분한테도 그런 위로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여기 이제 종이와 펜이 있잖아요. 차분하게 남이 아닌 나에게 주는 마음의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좀 낫지 않을까? 제가 근래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에서 딱 이 비슷한 걸로 엄청 사람을 헷갈리게 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정말 괴로워요. 자기 감정도 자기가 모르는 거죠. 자신이 자기 감정도 모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은 자기 감정도 자기가 모른다거나 알지만 숨긴다라는 것은 숨기면서 타인의 감정 테라피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좀 사기 같지 않아요? 감정을 굳이 다 표현해서 다 속된 말로 까발린다 그러죠. 이럴 필요는 없는데요. 적어도 타인의 감정을 다룰 때 내 건 안 보여줄 거야. 이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그래서 감정이 솔직하다라는 게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고 감정대로 다 표출하고 이런 게 나는 건 개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나의 혼란스러움이 있으면 그냥 내가 뭔가 불편한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요령을 좀 키워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봤어요. 제가 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했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자, 타인의 단점이라든가 타인의 안 좋은 점을 본다라는 거, 그거는 내 자신의 거울을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는 그런 분을 보면서 저의 과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답답했던 제 자신을. 근데 그것만 딱 벗어내면 되게 많이 행복하고 즐거운 때.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오만 가지 막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를 되게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정신병원에 안 간 게 다행일 정도로 저는 정말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공포심, 두려움 이런 거 투성이었어요. 제가 아까 그 몇 년 전에 그 달카드 같은 그런 아주 어수선한 어린 시절과 20대, 30대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타로를 하면서 그게 다 재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처럼 막 엉켜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괴로우시거나 그런 분들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씩 힘을 빼고 풀어가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혼자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는 선까지만. 네, 일단 오늘도 자꾸 말을 연결하면서 가지도 않고 민기적거리는 저를 느끼면서 또 혼자서 너 그만하지 않을래? 막 이렇게 또 그러고 있어요. 혼자 속에서. 네, 예, 그만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예, 모두 사랑합니다. 하트 예쁘게 됐나요?